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030 목표 설정 온라인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정민지 대리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시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담당자분들께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2030 목표 설정 온라인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 현황 및 2030 신규 목표 설정, 지침 개정 및 제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사전에 취합된 질의와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을 밝혀주시고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질문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030 목표 설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추진 현황 및 신규 목표 설정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송주아 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부 송주아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개의 챕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추진 배경, 기후변화의 이상 등에 대한 추진 배경, 그리고 국내외 동향, 그리고 우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2030년 신규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간략하게 감축 이행 방안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후변화,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점점 가속화되고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이 산업화 이후로 뚜렷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아시다시피 산업화 이후에 더디게 올라갔던 그 부분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온도라든지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가 업무를 처음 했을 때 CO2 농도가 한 380 ppm 정도였는데 현재는 그걸 넘어서는 그런 400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CO2 농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연평균 기온도 매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이상 기후, 기상이 아니죠. 10년 이상의 기상의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확인되는 그런 기후는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설 및 한파, 그리고 농작물 피해, 어업 생산량 절반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장마라든지 또 최근에 3년이라든지 5년 동안에 최고 기록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요. 중국은 얼마 전에 샨샤댐 수위가 되게 위협받는 그런 또 이상 기후가 있었습니다. 인도, 남아공, 러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이상 기후가 감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폭염에 의해서 점점 더 거대화 그리고 더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폭염에서 하루 만에 36도가 하락해서 폭설이 내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유럽, 호주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각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 동향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5년에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됐고요. 이때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의 주요한 목적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을 2도씨보다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졌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추구되었고요. 사실 이제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떠냐? 지구 산업화 이전보다 약 1도씨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모여서 15년에 파리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도입이 돼서 각 나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하거나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뉴딜은 그린 친환경 탈탄소의 그린과 그리고 뉴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 공정한 전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의 이제 그 결의안 채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을 사업화해서 하는 계획에 담은 그런 내용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5대 분야에 3년에 걸쳐서 100억 달러 정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그 주요한 나라 중에 한 곳인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최근에 대선이 있었고요. 조 바이든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분의 그 공약 중에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 뉴딜 체계로 50년까지 배출량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달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후 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신뢰하고 취임 후 파리 협정을 재가입하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코로나로 이제 마스크를 쓴 관계로 제가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그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필수적인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의 위기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양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조 바이든 당선자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국제 동향이 펼쳐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좀 더 그 동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에서는 미국의 이런 그 당선이라든지 변화 전에 선도적으로 먼저 코로나19를 대응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추진을 먼저 했고요. 한국형 뉴딜 사업은 크게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세부 사항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고, 저희 이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주로 이제 건물과 차량이 배출 시설인데,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부분에 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이쪽에 이제 저희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등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해왔던 부분을 조금 더 집대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분도 녹색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라든지 신재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이 여러 가지 사업, 전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기차, 수소차 등 모빌리티 보급 확대 부분이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는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을 하고 R&D 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이제 아래와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린 스마트 스쿨 이런 것들이 저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와 관련이 있다 보실 수 있고, 스마트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저희 목표관리제와 일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 이제 12월 7일 날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크게 이제 3+1 실행 전략이라고 해서 적응, 기회, 공정, 기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2050 LEDS라고 해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유엔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달리 정부에서 수립한 또 정부 탄소 중립 추진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을 한다라는 약간 변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소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개념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이 이제 10대 과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과 금융 그리고 R&D 국제 협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내용에 적혀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보완하고 그리고 발전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좀 전에 했던 내용과 같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12월 10일 날 방송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탄소 중립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하셨고,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자부심으로 국민과 함께 또다시 세계 모범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직접 방송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특히 국가의 그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한다면 우리 공공은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사실은 우리 기후변화 쪽은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선언이라든지 나오기 전부터 사실 기후변화의 위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이것은 이제 비단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도 이제 매우 열심히 노력해온 부분이 있어서 범정부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로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는 이제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감축제도들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등이 근거 조항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는 제로 에너지 빌딩 2020년 올해부터죠.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져 있는 제로 에너지 빌딩 건축물 인증에 대한 근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의 전략에 대한 중요한 근거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대한 그런 근거 조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에너지를 전략하거나 부하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또 재생에너지 공급을 특히 먼저 우리 공공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요. 21년부터 이제 30% 의무 공급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게 좀 저희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그런 조항들이 또는 법적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의 그 제도에 관련돼서 연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1년부터 제도가 도입이 돼서 13년에 그 저희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어떤 그 감축 동기 유발을 위해서 기재부 평가가 연계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서의 감축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외부 감축 실적 사용하는 것을 2015년부터 가능하도록 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합동평가, 지자체 정보합동평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역시 외부 감축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 실적을 2017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하였고,
18년도에는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평가를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저희가 30년 목표를 지금 설정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되기 시작하는 또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 목표관리제는 양쪽으로 배출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1년에 아까 저희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배출량은 약 473만 톤 정도 그때 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는 약 390만 톤, 한 400만 톤 정도로 돼서 약 75만 톤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한 15.8% 감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도는 여러 가지 신중축이라든지 공공 부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배려한 기준 배출량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 기준 배출량 현재 기준 배출량은 약 521만 톤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기준 배출량 대비에는 약 123만 톤 정도 감축된 현황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약 23.5%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에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한 그 결과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공공 부분이 나름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 밑에 빨간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연도별로 배출량의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70만 톤부터 390만 톤까지 배출량이 줄어온 그런 시계열 연도별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조금 전에 그 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교육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우수 사례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제도의 탄력성 부여를 위한 외부 감축 제도를 도입을 하였고요.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진기관이라든지 또 신규, 워낙에 저희 제도에는 그 새로 인사 이동 등에 의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이제 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취약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현장 기술 진단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서 포상금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성과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저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부 감축 사업을 일환으로 올해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2030 신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2000년까지의 목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조항에 이제 사실 11조에 이제 2020년까지 30%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제2항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8 194에 보시면 12조의 2항의 2020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국가 목표 및 부분별 배출 전망치랑 감축 목표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 장관이 추후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간보다는 저희 공공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목표를 설정한 것은 그린 뉴딜의 공공 부분 투자 확대 등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국가의 목표, 공공 기타 국가의 목표, 큰 국가의 공공 목표가 있고 국가 감축 목표가 있고, 그 안에 공공 기타 부분의 목표가 있는데요. 거기보다 조금 더 선도적인 17년 대비 37.5%, 기준 배출량 대비 50% 반을 줄이는 그런 목표를 저희 목표안을 설정을 해서 현재 입법 행정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공공 기타인
23%보다 약 14.5%가 조금 더 높은 그런 도전적인 목표, 선도적인 목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의 배출량은 늘었지만 저희 공공 부분의 그 배출량이 줄었듯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온 것에 그런 추세를 쭉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것은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감축 목표는 목표 설정 방식이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산을 BAU 대비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 가능 잠재량을 감축산의 감축 잠재량을 반영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감축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해서 절대량 방식과 그리고 상대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해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이라는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리고 특히 기준 연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축 노력을 반영해서 기준 연도를 옮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간에 설정되어져 있는 기준 연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네. 절대량 방식이라는 것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어떤 BAU라든지 예상 배출량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목표치 대비 줄이는 감축 비율에 따른 그런 방식이 아닌 어떤 특정 연도의 배출량 대비 몇 퍼센트 감축이라고 하는 절대량 방식의 감축량을 절대량으로 확정짓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축 수준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 제도의 일관성과 제도의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였던 목표 설정 방식과 같은 동일한 방식의 그런 목표 설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연도의 경우에는 17년이 이제 국가의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7년 대비라는 그 17년의 그 감축 연도를 기준 연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 연도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17년 대비라고 하는 그렇게 이렇게 방식을 설정을 해서 목표안을 마련을 했고요.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기준 연도를 옮길 경우 기존의 감축 노력이 없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담당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방식이라든지 왜 기준 연도를 고정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기준 배출량이 약 520만 톤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절반을 깎는 약 260만 톤 정도의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요. 이거는 저희가 2030년의 배출 전망은 약 447만 1000톤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약 41.7% 감축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감축 수단으로는 국가 목표를 설정할 때 조명기기 고효율화라든지 사무기기 고효율화, 건물 냉난방 에너지 저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린 뉴딜 사업으로 좀 추가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금 목표를 더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아리백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전체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외부 감축 사업 상한을 확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감축선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목표 부분을 연도별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와 같게 되고요. 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까지 30% 감축을 하고, 그리고 30년까지 50% 감축을 하는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 연도별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까지보다는 향후 10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가 궁금하실 텐데, 매년 2%씩 정률 상향하는 그런 권장 감축률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표와 같이 32부터 30년까지 50% 정도를 일직선상으로 권장하는 목표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연도별로 2%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선이 있을 경우 계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감안해서 권장 감축 목표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축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다음 발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외부 감축 등 아리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리백이라는 부분이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공공 부분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발생된 또는 생산된 전기를 우리 공공 부분이 사용하는 경우 배출량 그 실적을 상쇄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하나 저희도 이제 그렇긴 하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아리백이 이제 종류가 나눠질 수 있다고 보면 그게 이제 전기료를 올려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인증서를 이제 구매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진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는 부분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3가지 형태를 저희가 반영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감축 상한선을 저희가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리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감축 수단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표에 반영을 했고 지침에도 이제 개정이 될 건데요. 12일까지 그 행정 예고되어져 있는 그 안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기준 배출량 대비 10%로 상한을 규제하였던 것을 20%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0%를 감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30%가 아니라 50%까지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외부 감축의 상한을 규제를 푸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한번 보시면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예제 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과 제로 에너지 친환경 그린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에 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관할하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외부 감축으로 반영되질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되면 외부 감축 실적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기 표가 조금 자세히 나왔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감축 사업에 대해서 아까 10%에서 20% 상한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20%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이 어느 정도 감축을 시켜야 감축 사업인지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 작업이 조금 필요해서요. 이런 부분은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 확정된 후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침 개정의 제도 개선에 따라서 시스템이 당연히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 등 양식에 적극 후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부문께서 이제 불편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과 보고서라든지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기 오류라든지 휴먼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기초 자료를 연동을 해서 최대한 자동화시키는 그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목표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작업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그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 현황과 향후 10년의 목표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송주아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신 신규 목표 설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현재 보고 계신 채팅창에 기관명과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발표 자료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창에서 더보기란이라던가 댓글창 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자료실 URL을 남겨놨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어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지침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정계수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에 있는 정계수 과장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앞서 추진 현황에 이어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교육이라든지 설명회 같은 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도 그 사전 질의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질의응답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내용을 듣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바로바로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정리를 하여서 이게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Q&A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은 이제 앞선 그 발표 시간에 들으셨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거를 지금 행정 예고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행정 예고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부처 협력, 목표 설정, 대상 확대, 그리고 외부 감축,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지금 기존에도 이제 환경부를 이제 주축으로 하여서 이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제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검토를 할 때 당시에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토 이전에 기초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이제 건물 및 자동차의 전기 및 연료 사용량으로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이제 전기 사용량과 연료 사용량이 되는데요. 지금 이 전기 사용량과 연료 사용량을 시설 담당자가 직접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입력을 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입력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숫자를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단위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한 1000배 정도의 배출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출량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시설수가 적은 기관은 이런 오류가 적지만 뭐 시설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이제 많은 기관에서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검토하는데도 상당한 인력이 소모가 되고 있고요. 이런 오류를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사용량과 연료 사용량 등의 기초 자료를 이제 수기 입력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자동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침 제4조 5항 후단에 아래 내용을 신설하여서 국토부, 산업부 등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자료 연계 시스템의 이제 모식도입니다. 지금 국토부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 정보, 이제 연면적이나 준공연도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산업부에서는 이제 한전을 통해서 이제 전기 사용량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공급 업체를 통해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겠지만 향후에 그 아리백 관련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 그 아리백 내용도 저희 쪽이랑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제 운영 중인 정보평가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연계를 하여 가능하면 통계 확인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관 및 시설 담당자들은 이제 자료가 연계가 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확인을 하게 되어 이제 더블 체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제출은 직접 하시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건물의 규모 등 이제 각종 사정으로 인해서 모든 자료가 연계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많은 자료를 연계해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시스템의 개발은 지금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라서 올해 2020년도 결과를 할 때 바로 반영되지 못함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가장 관심이 크실 목표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가 이제 지침에서 이제 목표 연도가 도래함에 따라서 향후 목표 설정은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노력을 들이신 담당자분들께서 더 좀 어떻게 보면 완만한 목표가 설정되기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변경된 신규 목표에서도 이제 기존 기준 배출량을 과거의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침 제12조에서 2020년까지 당초에 기준 배출량 대비 30% 되도록 되었던 것을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0% 감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는 이게 좀 너무 도전적인 목표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탄소 중립 비전 선포 이후에 공공부문이 2050년 이전에 그 선도적으로 이제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지금 저희가 설정했던 30년까지 50%도 이제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배출량 증가 방식은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저희가 권장 감축 목표로 해서 21년부터 매년 2%씩 이제 정률 상승해서 2030년까지 50%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를 참고해서 이제 각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연차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5년마다 이제 감축 실적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는데요. 2026년에서 2030년에 대한 감축 목표량은 2025년도에 재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국가 목표가 이제 2017년도 대비 24.4%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저희도 이제 17년도 실배출량 대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감축 잠재량을 기반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30년도 배출 목표는 이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산한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0%의 목표는 그 2017년 대비 실배출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37.5% 감축으로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진입 시설의 이제 합리적인 목표 부여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 배출량이 이제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 이제 기존 제도에서 이제 많이 불만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신규 진입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을 개정하면서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신규 진입 시설에 대한 내용을 12조 3항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1년 이후 새로이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초 포함 이전 연도의 평균 감축률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연도에 해당하는 감축 목표만을 해당 기관의 연차별 감축 목표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올해 2020년도 공공부문의 전체 평균 감축률을 26%로 가정한다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연차별 감축 권장 감축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30%가 되죠. 그런데 내년에 2021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의 경우는 이제 2020년도 평균 감축률인 26%를 달성한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차이만큼을 제외하고 2021년도에는 그 차이인 6%에 해당하는 방식만 감축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이제 대상 확대 부분은 직접 지정에 의해서 대상이 이제 확대되는 추가 방식이 아니라 그 자발적 참여의 대상 확대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기존의 이제 지침 구조 2항에 있어서는 이제 대상 시설이 아닌 제외 시설의 경우에도 감축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에 있었던 것을 이제 2항을 수정해 가지고 제외 시설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 이제 지금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제도에서 제외 시설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시설에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침에서 이제 제외 시설로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군사 시설, 복지 시설, 노유자 시설 이런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참여의 기회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이제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실제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했을 때 이 해당 시설의 감축 실적은 그 해당 시설의 상위 기관의 그 외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감축 실적은 상위 기관인 시도교육청에서 인정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부 감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 주로 지자체에서만 이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자발적 참여가 되면서 이제 국가 전체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도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에서 외부 감축 실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이행 계획 그리고 이행 결과 보고서 양식을 활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상위 기관에서 해당 감축 실적을 이제 외부 감축 실적으로 등록을 하여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자율적 참여 시설 중에서 매년 즉 우수 시설을 선정하여서 표창 및 포상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감축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대상 확대 부분에서도 이제 외부 감축 내용이 살짝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침사항에서는 그 외부 감축 사업의 등록 기한이 9월 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삭제하여서 외부 감축 사업을 연중 상시 등록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 언제든지 외부 감축 사업은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외부 감축 실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행 결과 보고서 이제 제출 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행 결과 보고 제출 시기가 3월 말까지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선행평가 대상 기관은 이제 1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외부 감축 사업을 이제 신청하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지침상에서는 등록 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저희가 승인하게 돼 있지만 이제 연장도 가능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연말에 만약에 다 몰리게 되면 혹시라도 그 이행평가 결과 보고 제출 전에도 확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셔서 최소한 4, 5개월 이전에는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감축 실적 사용 한도의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기존의 외부 감축 실적은 지금 해당 기관의 이제 기준 배출량 대비 10%로 사용량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공공 부문의 이제 기관들이 이제 이번 2020년까지 감축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제 감축 잠재량이 없다라는 이제 호소가 많아서 이제 외부 감축의 상한을 이제 기존 10%에서 2배로 확대하여서 20%까지 사용 가능하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각 기관들에서는 이제 외부 감축을 앞서 나왔던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강구해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감축 신규 방법론 추가입니다. 외부 감축 사업의 이제 사용량을 이제 확대하기는 했지만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외에 이제 신규 방법론을 좀 개발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침 개정된 데서는 이제 아예 새로 들어온 것은 수소 전기차 보급 이 정도에 이제 그쳤지만 향후에 저희가 별도 용역을 통해서 신규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존 방법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합리적이고 타당한 값으로 지금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외부 감축 사업의 신규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제가 개발할 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 사용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RE100 제도라고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RE100 제도에서는 크게 5가지로 이제 녹색 프리미엄 요금, 그리고 REC 인증서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계약, 이제 PPA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분 참여, 그리고 자가 발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자가 발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감축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도에서는 해당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녹색 프리미엄 요금 같은 경우는 그 REC의 중복 사용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여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는 지금 REC 인증서 구매, 그리고 제3자 PPA, 그 지분 참여, 그리고 3가지만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방식은 감축량을 지금 REC를 사용해서 인증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REC를 다른 데 사용한 건은 중복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위에 이제 3가지 인증서 구매, 지분 투자, 제3자 전력 구매 계약 3가지만 인정이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REC 인증서 구매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이제 그 생산한 후에 이제 발급받은 그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인 REC를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전기 생산량을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점 1 REC는 이제 1메가와트하우의 전기 사용량, 전기 생산량이기 때문에 1 REC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0.46톤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REC를 구매하면 대략 46톤이 감축되는 방식이고 그 REC의 가격은 이제 주가처럼 이제 시장 경제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데 최근 REC 가격은 한 3만 원대 정도에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인 지분 투자 방식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공공부문에서 지분을 투자를 할 경우에 해당 시설의 발전량에서 해당 지분만큼의 그 REC를 온실량에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3자 PPA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1메가와트 아워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공공부문이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전력 구매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전기 요금뿐만이 아니라 REC 가격까지 같이 보전을 해주게 되고 그 REC 가격에 대한 만큼을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REC 인증서 구매 방식이랑 이제 제3자 PPA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3자 PPA의 경우는 이제 가격이 변동되지가 않고 계약 금액에 따라서 고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 공공기관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뭐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위에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이제 에너지공단의 RE100 시스템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고 그 해당 인정량을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사항 부분입니다. 이제 전력 배출 계수가 이제 변경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 제도가 이제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이제 같이 이제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 배출권 거래제 지침 개정에 발맞춰서 저희도 전력 배출 계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4에 있는 계수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3개년 전력 배출 계수 이제 이 내용은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CO2는 0.4567, CH4는 kg당 0.0036, N2O는 kg당 0.0085로 해서 이 세 가지를 환산했을 때 전력 배출 계수는 기존의 0.46625에서 이제 메가와트아워당 0.45941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는 아마 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제 확대에 따라서 전력 생산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전력 배출 계수는 이제 당장 이제 2020년도 결과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2021년도 이행 결과를 제출하게 되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루한 설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계속 질문 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을 통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기후정책지원부 정계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두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기관명과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2시 23분인데요. 저희 20분 정도 뒤인 2시 40분에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자리 이동을 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